그런 브리핑에 앞서서 며칠 전에 제주도에서 제주중학교 한선진 선생님께서 안타깝게 생일 마감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알 수 있겠지만 선생님께서 어쨌든 학생 상담들과 관련해서 가족들과 갈등이 겪은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수시로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고 갈등도 종종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문제를 법으로 법적으로 풀기에 앞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정하고 소리하고 서로 상대방의 처지에 서서 방안을 찾는 노력일 것입니다. 그 선생님께서 겪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육부 부처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문제가 제주도가 특별한 학생의 문제가 아닌 저는 우리나라 오늘날 모든 교육 현장의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교육 공동체 회복이 갖는 의미를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교권 보호를 위해 우리가 더 힘써야 하는 노력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우리 세종교육 공동체에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청 1층에 교사 단체, 교사 교원 노조와 함께 뜻을 모아서 분향소를 마련했습니다. 28일 오후 6시까지 분향소를 운영해서 세종시의 모든 안타까워하는 교육공동체가 오셔서 조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생님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면서 선생님 유족들께 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8번째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내를 드린 것처럼 세종교육청이 학생 마음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 종합 방안을 수립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학생들의 마음건강 지표가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또 우리 청소년들의 우울감 경험률이 증가하는 데 따라서 학생 자살이 증가하는 데 대한 우려가 사회적으로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학생 마음건강 지원 체계를 좀 더 강화하고 교육 공동체 전반의 마음건강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확산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 교사, 학부모 간에 서로 마음을 배려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정서 역량을 강화하며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또 신속하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마음 건강 지원 체계를 활성화해서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마음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런 방향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해부터 교육청은 구교육감을 중심으로 하는 관련 직장과 또 가장들과 함께 참여하는 마음건강 위기 지원 전담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고 학교장 협의회를 통해서 현장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과정을 토대로 해서 학생 마음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 종합 방안을 4가지 핵심 과제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네 가지 그 핵심 과제에 대해서 차례차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따뜻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일입니다. 먼저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이해하고 조절해서 사회 공동체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마음 건강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학교 급별로 사회 정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설명회와 강의단을 운영하고 관련 교원 대상의 지무 열수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기 초인 3월과 9월에는 상담 집중기간, 마음 건강 캠페인, 또 친한 친구 만들기 같은 학교 적용을 지원하는 마음 건강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마음 챙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희망학교 31개 학교에 그 마음 챙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프로그램 운영 계획도 함께 공유했습니다. 올해 31개 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54개 학교, 2027년에는 모든 학교에서 마음 챙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따뜻하고 편안한 학교 공간 문화 조성을 위해서 배움, 놀이, 쉼이 어우러지는 꿈마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학생 누구나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물턱이 낮은 상담실 환경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의 마음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위기 학생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전문 기관에 연계할 수 있도록 생명 지킴이 교육 기포 교육을 108개 학교에 지원하고 위기 학생의 상황을 교사가 이해하고 또 적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학생 마음 똑똑 안내서를 개발하고 보급했습니다. 이 자료는 기자님들이 지금 자리에 놔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교육청 교육원에서는 위기 학생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과정 연수 15시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교사나 1급 정교사 그리고 교감 대상 자격 연수 과정에 학생 마음 건강 이해 강좌를 꼭 개선해서 필수적으로 연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 통한 조기 발견으로 한 명도 빠짐없이 지키겠습니다.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게 정서 심리검사 체계와 전문가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 결과 위기 학생으로 분류된 경우에 기존 상담 4차례에서 최대 1회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밀 지원을 위해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YSR 행동평가 척도 검사를 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담임 선생님께 위기 학생의 특성과 지도 방안을 교육하고 특히 기존에는 학생이 전문기관을 방문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해서 학교와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활용 가능한 마음 이지 검사를 통해 정서 심리 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성하고 조기 발견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학생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 교육과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모든 학부모의 인식 제고를 위해 정신건강 전문 의사와 함께하는 시민 특강을 연 8차례 개최하고
자녀 정서 지원 문자 서비스를 주 2회, 그때는 1년 매주 해서 연 52회를 제공하여 특히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에 학부모 마음 똑똑 상담 전화를 신설해서 자녀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즉시 상담을 통해 지원하고 전화 상담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가정이나 지정 장소로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상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모 간 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 자조 모임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 간의 건강한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학 중 가족 성장 프로그램도 따로 마련해서 가정의 마음 건강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1:1 집중 관리로 회복때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가 우리 학생을 집중 지원하고 사후 관리를 통해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더 강화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우울, 불안, 자살 시도, 자해와 같은 고위험군 학생이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2021년부터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를 세종青년대병원에 위탁 운영하여 전문가나 학교를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기 학생 발생 시 마음 안심 119 긴급 출동 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학생 상담과 전문가 자문을 제공해서 학교 현장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정책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는 위기 학생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상담과 치료기관과의 연계를 지원하고 있고 노교육, 약물 부동관리, 학교 생활 회복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 상황을 경험한 학교에는 선생님, 교사들의 소진 예방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서 심리 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경우 치료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치료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진료비, 검사비, 상담비, 학부모 코칭비를 모두 지원하고 회복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료비를 지원받는 학부모는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에서 자녀에 대한 이해와 소통 방법 관련한 일부 교육 2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시도록 해서 가족 전체가 함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학교는 교장을 중심으로, 교육청은 교육감을 중심으로 모두가 협력하여 학생 마음 건강에 대한 세심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먼저 학교에서는 학기 초에 위기사안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교장 선생님을 중심으로 위기관리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해서 위기 학생을 사전에 파악하고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교육감을 중심으로 마음 건강 위기 지원 전담 팀을 운영해서 모든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서 학부모 인식 개선이나 마음 건강 문화 확산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강좌를 하게 될 때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권역별로 행복 놀이터를 활용하고 마을과 학교가 함께 협력하는 생명 존중 안심 마을 사업을 세종시청과 연계해서 추진함으로써 단순한 안전 확보를 넘어서 지역사회 전반에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보하겠다는 의미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그런 아프리카의 습관처럼 우리 학생들의 마음 건강은 특정 개인의 책임이 결코 아닌 가정과 학교, 마을, 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모두의 약속일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한 학생,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학부모, 그리고 마음이 행복한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언론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방이 사후 예방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바로 그 예방을 위한 정확 대책을 오늘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가운데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학교 공간을 보다 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방향의 공간으로 좀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바꿔주는 그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 꿈마루 사업인데 그 사업도 일정하게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했고 어떤 효과가 있었고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 국토의 장학생님께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꿈마루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했고요. 지금 약 6년간 진행을 했고 약 100개 교회에 걸쳐서 지금 했습니다. 2025년도에는 지금 14개 학교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꿈마루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번에 1학년 교실 사업 같은 경우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면접을 통해서 저희가 마음 건강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한번 직접적인 사례를 들었는데요. 그 1학년 교실에서 저희가 다락방을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그 자폐아가 있었는데 그 자폐아가 조금 흥분했을 때 그 다락 공간에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거기서 차분하게 학생을 지냈던 경험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공간들이 있어서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잘 다독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그런 사례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저희 영역사업과 또 교실사업 또 다른 과하고 연계한 사업을 통해서 꿈마루 사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위기 학생은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결과 나오면 한 우리 학생들이 4% 정도가 나옵니다. 그 4% 중에 거의 관심군 이제 위기 학생들을 상담 기관으로 가고 그 중에 한 0.9%는 자살 위기가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한 150명 정도가 세종 학생 정신건강센터로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학교에 저희가 보면 여기 보도자료에 마음 안심 119라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학교에 이렇게 자해 학생을 한다던가 뭔가 좀 더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든가 그런 아이가 있을 때 학교에서 마음 안심 119에다 전화를 하면 이렇게 가는 것이 1년에 한 77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이제 위기라고 하는 이유는 관심군 학생은 4.0에서 한 3.7%로 좀 전체적인 건 떨어졌다면 이 중에 아주 위기인 학생들은 좀 더 극단적인 걸로 좀 더 사이가 벌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것이 위기 학생들이 좀 더 극한 아이들은 좀 더 위험해지고 좀 더 위기하지 않은데 우리가 관리했던 조기에 발견하였던 아이들은 좀 더 좋아지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예측하건대 좀 더 위기 학생들이 어려운 것을 겪고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투신이 증가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셨는데요. 사실은 예전에는 한 15년 전 2009년 이때는 아이들이 투신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파트 옥상에서 거의 투신이 됐잖아요. 그래서 옥상 자동 잠금 장치를 법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투신을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창문을 열고 투신을 하는 거라서 이것은 정말 가정 교육과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여전히 아이들은
학생들은 순식간에 좀 더 충동적으로 투신이 가장 많은 사례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 질문하셨는데요.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이라기보다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마음챙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챙김에는 학교, 학년, 학급, 동아리식으로 이것을 안내를 하고 학교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한다면 저희가 학교에다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지원을 하면 학급별로 동아리별로 명상을 하든 사제 동행 프로그램을 하든 학교별로는 등교 맞이 즐거움을 가지든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하는 거지 반드시 명상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교 급별로 운영을 해서 이것을 연말에 공유를 하고 나면 올해는 31교, 내년에는 54교 이렇게 좋은 사례들을 학교에 전파를 해서 이것이 결국은 서로 관계를 증진하고 마음을 이해하는 학교, 따뜻한 학교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생정신건강센터를 통해서 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살을 한 학생들의 그 YSR 검사를 보면 위기 학생이라고 판별된 학생보다는 그 검사에서는 나오지 않은 그 경계선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학생으로 분류했던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그 자살률 2라고 하는 게 다 시도보다는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도가 난 것 같긴 한데요. 문제는 자살 학생 수보다는 어떤 학생들이 자살을 하고 그 학생들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이제 이건 것 같아요. 몇 년간의 자살 학생 수를 이렇게 추이를 보면 어느 해는 좀 있었다가 그 다음에는 좀 줄었다가 그 다음에는 늘었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뭐 늘고 있다 줄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위기 학생들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위험성이 있는 아이들의 자살은 저희가 잘 관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 아이들이 적정하게 관리가 안 됐다면 자살로 가는 위험성이 더 높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돌아가신 일이 없는 한 해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실제로 예기치 않았던 어떤 다양한 케이스로 그 학생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서 그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구체적인 숫자로 이게 얼마 퍼센트가 늘고 줄고는 사실 그렇게 보고 드릴 만한 내용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실제로 이 문제가 교육청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겠으나 그러나 교육청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이 일을 반드시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호소를 드리면서 교육청에서는 어쨌든 지금 몇 년째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 안에서는 이런 문화 조성을 위해서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지속적으로 퍼뜨린다거나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우리 지역에서 다른 데보다도 먼저 더 많이 신경을 쓰면서 학생정신건강센터 같은 것을 두고 다양한 검사도 하고 다른 데에서 교육부의 지침대로 하는 데 비해서 저희는 조금 더 조사를 해서 예방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나 하는 건 사실 아직은 괄목할 만한 그렇게 성과를 얻었습니다라고 보고드릴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아직도 핑계가 아니라 사실 그 세종 지역에 다른 지역에서 아직은 세종시가 2023년까지는 계속 학교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양한 출신들이 모이고 그 가운데 일정하게 좀 위험하다고 그런 친구들이 전학을 오는 것을 자유로운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도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더욱더 세종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그런 일 위해서 계획을
이렇게 쓰이고 있고 이 계획 중에는 이미 시행되는 것들과 그리고 확장된 것을 이 땅이 오늘 보고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